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전준호입니다.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무노력 다이어트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1편에서는 식단, 2편에서는 운동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생활 습관 편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 한의사이자 유튜버인 김희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만 다이어트 유튜버 살빼남이자 청주에서 봄원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 무노력 다이어트 운동편에 이어서 무노력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들, 습관이죠. 생활을 따는 것들. 도대체 뭐가 바뀌면 살이 빠지는 걸까? 의문이 많이 드실 텐데 이게 사실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요거만 따지셨죠. 그렇게 해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뭐 칼로리가 소모돼서 살이 빠질 거다. 이렇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칼로리 소모, 살이 빠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해도 잘 안 빠졌던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잠깐은 빠졌는데 바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게 왜 그랬을까? 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한 게 기계가 아니고 우리 몸이 정말 복잡하고 정말 수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버튼 누르는 게 운동하고 덜 먹는 버튼을 누를 게 아니라 다른 버튼을 눌렀으면은 거기서 뭐가 움직여서 살이 빠졌을 텐데 이게 이 버튼을 뭘 눌러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버튼이 왜 바뀌어야 되냐? 우리 몸이 단순하게 그냥 칼로리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살이 찌는 거는 수많은 요인, 뭐 장내 뭐 세균총, 뭐 우리가 자는 시간, 뭐 호르몬 중에서도 뭐 렙틴, 그렐린, 뭐 PYY, 뭐 신경 전달 수많은 것들이 얽혀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하는데 얘네를 단순히 먹는 거랑 움직이는 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뭔가 버튼이 있었을 텐데 그 버튼을 누를 생각을 안 하시고 백날 엉뚱한 버튼을 계속 열심히 누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다이어트도 이게 한 가지 운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요소들이 다 되는 거고 그 요소들이 한 가지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버튼이 수백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버튼들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교정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게 한꺼번에 교정이 좀 많이 되는 거냐 이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게 생활 습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들을 평상시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눌러 놓으셨으면은 굳이 꼭 노력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로 분명히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자, 이 습관들은 일단 수면, 잠자는 거, 그리고 물을 어떻게 드시냐.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 챙겨 먹는 습관, 그리고 또 유산균 챙겨 먹는 습관. 일단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또 다른 중요한 생활 습관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네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수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체중 증가와 수면 문제는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살이 많이 찌고요. 살이 많이 찌면 또 잠이 안 오는 그런 악영향이 서로 영향이 있어요. 이게 닭과 달걀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저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보통 다이어트라고 할 때 잠을 잘 주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저분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다이어트 하는데 잠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어이가 없네. 뭐 밥 먹고 잠자면 소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나?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호르몬이 있는데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은 그리스어로 렙토스, 얇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얇다. 그냥 호르몬 이름이 얇다예요. 호르몬 이름이 날씬입니다. 날씬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호르몬 이름이 그냥 날씬이. 렙틴. 날씬한 호르몬입니다. 렙틴이 하는 일이 뭐냐? 식욕이 줄어요. 렙틴이 나오면 또 지방이 분해돼요. 또 렙틴이 나오면 지방이 합성되는 게 억제돼요. 어떨까요? 날씬해지겠죠. 이게 살 빠지라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자, 그다음 그렐린. 그렐린은 제가 보통 뚱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살이 찌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이 나오면 살이 찌게 됩니다. 왜? 그렐린이 나오면요. 맛있는 게 많이 땡겨요. 식욕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 그렐린이 나오면 아무 음식이나 땡기는 게 아니고 달달한 거, 기름진 거 위주로 땡기게 됩니다. 정말 최악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제까지 무슨 얘기하다 왔냐?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렙틴이 안 나오고 그렐린이 많이 나옵니다. 잠을 못 잘수록 저게 더 심해져요. 잠을 못 자는 거에는 그냥 아예 잠을 안 자버리는 것도 있지만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다가 계속 깬다거나 아니면 우리 청주분들, 자 우리 CJB 충북 전체에도 많으신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서도 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게 똑같을 것 같잖아요. 도대체 뭐가 달라? 나는 이제까지 10년 넘게 밤에 일하고 낮에 자왔어. 아무 문제 없어.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익숙해져 좀 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무조건 저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 뇌에 송가선의 생체 시계가 있고요. 이 시계는 햇빛을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면 시차 적응이 안 되죠. 해외 나가면 낮과 밤이 다르면 처음에 좀 힘들죠. 근데 시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왜? 햇빛에 맞춰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야간 근무를 하시면요. 이게 계속 시차 적응하는 거랑 똑같아요. 낮에 햇빛을 봤으면 원래 그때 깨 있어야 됩니다. 햇빛을 아예 평생 안 보고 살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시진 않잖아요. 솔직히 나가실 때 햇빛 보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리셋돼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하거나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저 문제가 100% 생깁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비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자야 되는 것도 알겠고 수면의 질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 방법들을 쓰시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4가지를 모아봤는데 일단은 빛 차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반대로 아침에 깨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침에 빛이 쫙 들어오게 어떻게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무조건 깹니다. 우리 아들이 안 일어나? 이불을 뺏으실 수도 있는데 이불보다 더 좋은 거 이 햇빛이 눈에 싹 들어오게 그냥 커튼 쫙 그냥 열어버리고 반대로 못 돌아놓게 하면은 그냥 어쨌든 햇빛이 들어오면 잠이 깨요. 사람은 눈에 빛이 들어오면 잠이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은 블루라이트가 자꾸 낮은 것처럼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빛 차단. 그래서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활용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빛만큼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소리입니다. 보통 소음 있으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물은 없죠. 그래서 빛과 소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 저도 귀마개를 하고 자요.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자면은 이게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귀가 작거나 이렇게 좀 넣으면은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기 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헤드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 전체를 감싸는 거. 그게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있으면 반대 음파를 내 가지고 그 소리를 없애버려요. 정말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끼고 주무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수면의 질이 낮은데 나는 소음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저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 안 듣는 아들 안 일어나고 그럴 때 이불 뺏으시잖아요. 그거 왜 깨요? 추워서 깨요. 맞아요. 사람이 잠을 자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서 약간 조금 추워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뭔가 새벽에 더 추운 느낌도 나고 실제로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적당한 온도가 맞아야 돼서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나만의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 RMIT 대학에서는 이게 19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19도는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온도를 찾으셔가지고 19도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건 이제 어떤 대학의 연구가 그렇다는 거고 저는 이제 백인들을 상대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인들은 19도 정도보다는 좀 더 높게 제 생각에는 뭐 한 23도, 24도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24도가 좀 뭐 더우시다면 22도까지 한번 낮춰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온도를 찾아주세요.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또 운동이 또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잠이 더 잘 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수면 4시간 전에 운동하면 괜찮은데 더 붙이면 그러니까 잠자기 1시간, 2시간 이렇게 4시간 안쪽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수면 4시간 전에 끝내자. 끝내고 규칙적으로 할수록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요 4가지 기억을 하시면 수면의 질을 올려서 렙틴 호르몬, 날씬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요게 뭐냐? 아우, 저기 역시 뭐 의료인이라고 해서 나왔더니 무슨 논문을 갖고 왔네. 너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네. 정말 간단한 논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논문. 자, 이거 다들 기억나실 수 있어요. 자, 물이 H2 뭐? 자, H2O 설마 모르시는 분 없죠? 이게 맨 왼쪽에 지방이 보이실 거죠? 노란색이 지방이고요. 지방이 분해돼서 뭘로 나가냐? 네, 지방이 분해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H2O 물로 나가고요. 물로 16% 정도가 나가고 그 옆에 CO2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로 숨으로 84%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방이 빠져서 대체 뭘로 나갈까? 뭐 생각에 대변, 뭐 땀, 뭐 궁금하셨을 거예요. 숨 쉴 때 지방이 분해되면 84%가 숨 쉴 때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16%가 땀이나 소변 등등 물로 나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네, 생각보다 우리 몸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삼겹살 드실 때 그 지방 딸려 있는 거, 그 허연색. 아니 그게 공기가 된다고?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공기잖아요. 그게 공기가 된다고? 그게 물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과정이 복잡합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복잡하다. 지방 분해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다.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막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방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수많은 과정 속에서 물을 계속 써요. 계속 씁니다. 저 수많은 과정 속에 뭘 하든 물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들어가요. 물이 없으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대사 딴 것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그렇게 물을 마셔야 되나요? 물 안 마시면 왜 죽는다고 할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몸의 대사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씁니다. 그냥 모든 것. 그냥 안 쓰는 게 없어서 예를 들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씁니다. 지방 분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렇게 수많은 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많이 쓸까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 말고도 산소도 많이 씁니다. 산소. 그래서 아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살이 잘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방을 분해하는데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 얼마나 마셔야 되냐? WHO 권장량,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리터예요. 하루 2리터인데 제가 보통 먹는 이런 조그만 물병 500ml 보통 4병 정도를 먹으면 충분하다고 보죠. 근데 물론 음식으로 400에서 600ml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야? 음식에 무슨 물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 건빵 드셔보셨나요? 건빵? 네. 건빵 먹으면 목이 막히죠. 수분이 아예 없습니다. 네. 수분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막혀요. 대부분의 음식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수분이 없는 음식은 건빵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밥 지어서 먹었는데 밥에도 수분 엄청 들어갑니다. 밥할 때 뭐 넣죠? 쌀에다가? 물 넣죠. 그 물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쌀에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음식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꼭 2리터를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최소한 다이어트 할 때 1리터 이상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커피는 뭐냐? 나는 물은 못 먹겠다. 물 비린내 난다.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커피만 먹는다. 커피는요, 드실 만큼 손해입니다.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커피는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잔 더 드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뭐 커피 한두 잔까지는 그냥 드실 수 있겠고, 뭐 그 정도까지야 뭐 물 먹는 거에 큰 영향 없겠지만은 그 이상 넘어간다면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물을 더 드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과 잠까지 저희가 모두 끝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산균인데요. 우리 유산균이 이 장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세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살이 찌는 애들이 있고 살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살이 빠진 애들은 날씬균이고요. 살이 찐 애들은 뚱보균입니다. 우리는 날씬균이 많아지고 뚱보균이 적어지길 바라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무서운 것은 저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유산균이 있다고 살 빠진 거 차이가 나실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요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뚱보균이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만약에 월급이 10배 오른다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엄청 좋죠. 그렇죠. 월급이 300만 원인데 갑자기 3천만 원. 네. 근데 나는 뚱보균이 10배. 싫어요. 네. 정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뚱보균이 많이 불리한 게 맞기 때문에 유산균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유산균을 드시면 되세요. 네, 그냥 시중에 파는 유산균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 드시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제품이 보통 유산균 들어있는 게 달달한 거인 경우가 있어요. 달달한 요거트 유산균 들어있는 거, 설탕 들어있는 거. 이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설탕을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설탕 들어간 달달한 유산균 드시지 마시고 설탕이 없는 유산균으로 드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비타민과 미네랄 도대체 살 빠지는 거에 무슨 상관일까? 아니 생활 습관 얘기하다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까지 나와? 하실 수 있는데 비타민 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뼈 건강에 중요하다. 뭐 골다공증 이런 거. 놀랍게도 살 빠지는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비타민 워싱턴 의대 218명 대상 연구한 게 비타민 D를 먹으니까 3.2kg가 더 빠지더라. 그다음 메리랜드 의대 4,600명 4.5년 연구한 건데 비타민 D가 많을수록 살이 많이 안 쪄요. 그러니까 체중 증가가 적다. 살이 많이 안 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제대로 먹어주면 살이 더 빠지기도 하고 살이 찌는 것도 막아주고. 이거 왜 그러냐? 비타민 D가 지방 분해나 어떤 지방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지방 합성과 분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잘 먹어줘야 되고 그게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비타민 B.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담당해요. 자, 그리고 보통 살 빠질 때 뭐라 그래요? 뭐 대사율을 올려라, 뭐 신진대사 들어보셨죠? 대사가 뭔가 빠져나가는 건데 빠져나가는 거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B인데 그게 없으면 뭐 지방 대사고 뭐고 분해고 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할 때 모발 빠지는 거 많이 걱정하실 텐데
그거 저 비오틴이 부족하면은 모발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쟤를 챙겨 먹어주면 좋고, 또 철분. 철분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쓰게 도와주죠. 그럼 잘 쓰면은 살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잘 빠지겠죠. 그래서 철분 필요합니다. 또 마그네슘,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이 필수죠. 이건 뭐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죠? 얘네들이 전부 다 다이어트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다 줍니다. 안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먹어줘야 될까? 자, 이제 피라미드인데 더 중요한 게 밑에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골고루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챙겨 주셔서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다 먼저 드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보험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종합 비타민제 하나씩 드셔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정도면은 비타민 미네랄 애징 하나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팔꿈치 잡아서 왼쪽부터 하나. 좋아요. 반대쪽. 날개뼈, 어깨 스트레칭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머리 위로 들어서 팔꿈치 잡아서 들어 올리세요. 반대쪽 팔꿈치 잡고 위로 들어 올리세요. 좋아요. 이번에 양손 뒤로 깍지 껴서 가슴 열고 어깨, 가슴 쭉 펴주기. 좋아요. 자, 어깨 운동할 거예요. 양옆에 90도. 자, 위로 올리면서 뒤꿈치까지 같이 들어줄 거예요. 하나, 내렸다가 쭉. 둘, 어깨하고 종아리 운동까지 같이. 셋, 쭉 펴주기. 넷, 위로 쭉. 다섯, 한 번 더. 여섯. 자, 이번엔 팔뚝살 뒤쪽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동작. 살짝 숙여서, 자, 가슴 쭉 펴주면서 하나, 접었다가 쭉 펴주기. 가슴 열어주고 접었다가 쭉, 접었다가 쭉. 자, 구분 어깨 펴줄 수 있게 쭉 열어주세요. 한 번 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리 어깨 넓이. 자, 옆에 어깨 옆쪽 운동이에요. 가슴 열고 위로 쭉 들어 올릴 거예요. 내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위로 쭉 들어주세요. 자, 어깨 바깥쪽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쭉. 좋아요. 다시 날개뼈 어깨 스트레칭. 좋아요. 반대쪽. 지그시. 자, 위로 들어 올려서 날개뼈 쭉 펼쳐서. 자, 반대쪽. 자, 뒤로 깍지 껴서 옆으로 쭉 열어주기. 좋아요. 오케이, 벌고. 자, 어깨 운동. 열고 위로 들어 올리고 뒤꿈치 들어서. 아, 접었다가 쭉. 둘. 쭉. 셋. 접었다가 쭉. 넷. 자, 두 번. 하나. 자, 위로 쭉 뒤꿈치 높게. 그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원장님, 네. 장 건강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면 유산균 말고 음식으로는 뭘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네, 유산균이 이제 영어로는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프로 아마추어의 그 프로는 아니고 프로가 이제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바이오, 이 생체에 좋은. 그래서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자, 프로가 아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 그렇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먹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열심히 자라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말고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채소, 과일 등등을 많이 드셔주시면 유산균 먹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그만큼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꼭 챙겨 먹어야 될까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식사가 좀 바뀌죠.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먹는 종류가 바뀌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평소 섭취하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좀 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모두 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쓰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가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살이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살도 찔 수 있다. 이런 연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비오틴이라든지 다이어트하다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런 뭐 탈모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먹다 보면은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저는 보통 권유드리는 게 이제 보험 드는 것처럼 종합 비타민제 하나를 정도 매일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2, 3일에 한 번씩 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열심히 챙겨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노력 다이어트 생활 습관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